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사가 된다고요. 이제 요 염기를 바꿀게요. 왜 염기를 바꾸는지는 이제 금방 공개됩니다. 자, 바꿀게요. 근데 요거 전에 요거부터 얘기 한번 해볼게. 과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부터 종류를 보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아미노산.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그냥 아미노산이 있다고요. 외우기 쉬워요, 이거. 아미 뭡니까? 모르는 여러분들은 BTS 걔네들 팬클럽 이름 아니야? 아미? 아미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았다고 노산이라 해서 아미노산이라고. 아 진짜 이거 어떤 학생이 알려줬는데 나는 안 써먹으려고 했는데 써먹으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써먹으려고 했는데 써먹었네요. 역시나 난리 나네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체의 구성 요소야. 근데 이게 아미노산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가 20여 종이에요. 20가지 정도 되는데 20가지 조금 넘어. 20여 종이야. 인공적으로 만드는 아미노산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아미노산이 합성된단 말이야.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근데 이런 20여 종, 20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을 만들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단백질에서부터 단백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얘가 20개 이상이니까. 어디 감히 DNA가 뻐겨. 말도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DNA가 종류가 뭔데?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네 종류 염기밖에 없으니까 이 네 가지 종류에서 20가지 이상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단백질에서부터 단백질을 만든다.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DNA가 아니다. 단백질에서 시작하는 거다. 중간 단계는 어찌어찌 되든 간에 몰라. 하지만 단백질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근데 다양한 실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DNA라는 건 알아냈어. DNA를 알아냈어. 그 다양한 실험이 뭔지는 나중에 공개할게요. 5월이나 6월쯤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그 다양한 실험 중에 결국에 DNA가 알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라. ATCG 4개의 염기밖에 없습니다. 다시 좀 반복.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이제는. 그러면 한 개의 염기에 의해 가지고 한 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 치자고요. A 프라임이나 A 별이라는 아미노산이 만든다 치자고요. 타이민에 의해서 또 하나의 종류의 아미노산이 또 만들어진다 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몇 개밖에 안 만들어지냐? 4개밖에 안 만들어지잖아. 4종류밖에. 20개라는 걸 만족을 시키지 못하지.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다. 한 개씩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AA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AT가 또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고요.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봅니다. 그래서 AC 또는 AG 해서 4종류 만들고요. 그 다음에 TA, TT, PT, TC, TG에서 또 4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CC, CT, CA, CT, CG에서 또 4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GG, GC, GT, GA에서 또 4개 만들면 몇 개 만들어져? 이렇게 하면 총 16개밖에 안 되지. 아직도 부족하죠? 이해돼요? 상황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씩. 응? 염기를 3개씩 짝 씌워가지고, AAA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만들고, AAT가 또 만들고, AAC가 만들고, AAG가 만들고, ATA가 만들고, CA가 만들고, ACA가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은 총 토탈 몇 가지가 나올까요?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가야 되나요? A가 하나 만들고 T가 하나 만들고 C가 하나 만들고 G가 하나 만들면 4개밖에 못 만들어요. 염기 4개의 조합으로 4개가 한 개씩 만들면은 각각 한 개씩 만들면 4개밖에 안 돼요.
하지만 두 개씩 짝을 지으면요. AAAT, AC, ATA, TT, TC, TC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씩 짝을 지면 몇 개? 16개가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4개가 만들어졌지만 3개씩 짝을 지면 몇 개 만들어집니까? 수학적인 규칙성이 나오죠. 이제 산수를 했으니까. 산수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4의 몇 제곱? 1제곱이고 이거는 4의 2제곱이죠. 3개씩, 2개씩 짝지니까 이게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 3개씩 짝지면 4의 3제곱이 되는 거예요. 총 64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넉넉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20여 종은 건너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기 3개씩을 짝을 지을 겁니다. 이제 2개씩 안 돼. 3개씩이야. 오케이? ATT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멈춰버리는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A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할게요. T, A, C 이렇게 할게요. T, A, C. 그다음에 C, C, G. 자, 전사된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전사된 걸 생각하면 얘는 UAC, AUC. 그 다음에 얘는 GGC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뭐 ATT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GTT로 보면 돼요. GTT.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개만 더. 세 개 시작 지어서. 그 다음에 CC 하면 됩니다. 오케이. CCA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가자. 마지막 하나 더. 자, 보자. 여기가 UAA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암산 한번 해봐봐. 머리 쓰는 거 보자. 응? 이쪽이 UAA가 전사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일단은 제일 먼저 A가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A니까 T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 T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UAA가 전사되겠죠. 됐죠? 갑니다 이제. 가요. 힘드나? 졸리나? 그래,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 졸리는 자세예요. 그래서 자세가 엉덩이가 쑥 빠지잖아, 의자에가. 그럼 100% 줍니다.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허리 딱 펴고 의자 딱 집어넣고 이렇게 딱 앉아있어요. 이게 맞아. 이렇게 앉는 애들 있잖아. 나중에 2년 지나잖아. 축만정 옵니다. 100%.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가볼게요. 뭘 만들 거냐면 이제 전사된 걸 만들 거예요. 전사된 상태. T니까 뭐라고요? A라고요. 빨리 가세요. A니까 원래 T인데 타임이 넣고 U라시 했으니까 U라고요. C니까 G가 되겠죠. 이거 쉽죠? 이거는 C니까 또 G가 되겠죠. 잘 봐. 빼먹을 수 있다. 또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A.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했냐? 3개씩. 여기까지 했네. 됐지? 3개. 아, 하나 더 남았네. 마지막 T니까 A. 그 다음에 여기는 CCA니까 GG, A니까 T인데 유라실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3개. A니까 뭐 U. 그 다음에 T니까 A, T니까 A. 됐어요? 틀린 거 없나요? 맞죠? 요거 틀리면 난리 납니다. 요게 틀리면 그게 도루묵이가 되는 거야. 틀리면. 여기는 연기가 갑자기 이게 GGC가 와야 정상인데 그러면 GC가 되려면은 CCG가 돼야 되잖아. 여기에 갑자기 C가 빠지고 G가 있어. 그럼 그게 도루묵이가 되는 거야. 또는 갑자기 여기 있는 C가 빠져나가서 사라집니다. 방사선 때문에. 그러면 그게 도루묵이 되는 거야. 도루묵의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여기 있는 염기 서열을 바꿔버리거나 염기 서열을 사라지게 하거나 또는 또 다른 염기를 끼워 넣게 되거나 이게 바로 도루묵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3개씩 짝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키려면 3개씩 짝져야지 64가지 4의 세제곱 64가지가 되니까 넉넉하다. 그래서 3개씩 이렇게 짝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3개씩. 자, 용어 들어갑니다. 이제 용어. 여기 있는 3개의 염기 서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돈이라고 해요. 코돈. 3개의 염기 서열을 코돈.
처음 보는 용어들 자꾸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지금 프리미터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똑같은 드립과 똑같은 농담으로 또 수업을 또 똑같이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RNA에 있는 염기, 이건 RNA잖아. RNA. 이 RNA 중에서도 사실은 이 RNA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얘가 메신저 RNA라고 그래가지고 mRNA라고 얘기합니다. 메신저, 뭔가 소식을 전달하는 RNA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쉬운 말로 다시 DNA에 있는 정보가 염기가 복사본 이 RNA는 mRNA, 소식을 전달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RNA이기 때문에 메신저 RNA에서 mRNA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알갱이가 달라붙어요. 알갱이가. 이렇게 생긴 알갱이입니다. 이렇게 생긴 알갱이가 달라붙어요. 어디에? mRNA에 달라붙습니다. mRNA가 있으면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알갱이가 군데군데 달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뭐 하는 거냐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배달을 하게끔 해줘서 이 아미노산을 배달하는 그 물질이 여기에 결합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자리.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듣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갑시다. 전사시키세요. T니까 뭐? A. 직업대로 해야 돼, 이거는. A니까 U. C니까 G. C니까 G. G. 됐고요. 그 다음에 G니까 C 됐고요. T니까 A 됐고요. 그 다음에 C니까 G 됐고요. 그 다음에 A니까 U, C가 아니라 U.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A. 이렇게 해서 3개씩 짝지어서 짝이 딱 맞는지 보란 말이야. 3개씩 짝지어. 3개. 딱 맞네요. 코돈. 요 3개의 염기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 아무런 뜻이야. 아무런. 영어로 쓰면 CODEN. 이렇게 해서. DON. 코돈. 아무런 뜻입니다. 아무. 얘가 암호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암호. 이 암호를 사람들이 연구해서 풀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이런 알갱이가 달라붙는다고. 이런 알갱이. 요 알갱이가 뭐 하는 알갱이냐면 여기에 이 AUG에 대한 아미노산을 배달하는 물질이 결합하게끔 만들어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GGC에 대한 코돈에 대한 아미노산을 배달하는 물질이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C에 여기도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해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아미노산을 배달합니다. AUG가 있으면은 코돈이 AUG면은 요거는 내가 외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안 외워도 괜찮아. 어떤 아미노산이 있냐면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내가 대충 쓰는 거는 안 외워도 괜찮아요. 요 아미노산이 어떤 물질, 요렇게 생긴 물질에, 다시 그리면, 요렇게 생긴 물질에 결합을 해 있습니다. 요 물질이 결합하게끔 하는 자리가 있는 요 알갱이가 있다고요. 이 알갱이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라이보솜이라고 합니다. 라이보솜. 아까 라이보스 들어봤죠? 맞죠? 라이보스 들어본 것처럼. 라이보스 비슷해요. 솜이라는 뜻은 다 알갱이라는 뜻이야. 알갱이. 그래서 아까 왜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DNA를 염색체를 쭉 풀어가지고 DNA 되기 전까지 그 상태를 보면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이 생긴다고 얘기했었던 거 잠깐 기억이 나죠? 그리고 이때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고 이게 DNA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때 이 알갱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뉴클레어 솜. 알갱이는 뜻이에요. 솜은 항상 SOME 이렇게 끝나요. 뉴클레오타이드잖아. 이게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게 DNA잖아. 그것들이 알갱이처럼 되어 있대. 히스톤과 메치를 감고 있는 이 구조물을 뉴클레오솜. 아, 그냥 생명과학 구분해서 무슨 솜으로 끝나면 다 알갱이구나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갱이도 얘도 라이보솜입니다. 라이보솜.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됐는데 맞죠? 잔다. 자, 라이보솜. 자꾸 기억하세요. RNA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mRNA에 있는 염기 3개의 쌍을 코돈이라고 한다고요. 코돈. 그 다음에 이 알갱이를, 이 mRNA에 달라붙어 있는 알갱이를 라이보솜이라고 한다고요. 라이보솜. 자꾸 반복하세요. 중얼 속으로. 자꾸 되뇌이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외우는 거는. 한 번 보고 딱 외워지는 애들이 별로 없어. 자꾸 반복해야 돼요. 라이보솜 알갱이. 요 알갱이의 기능은 뭐라고요? 요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요. 사실 얘도 RNA야. RNA인데 이 RNA는 어떤 RNA냐면 아미노산 이름이잖아 이게. 이 아미노산을 배달시켜 이동시켜주는 RNA라 해서 이동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 있니? 이동. T로 시작하는 거. 트랜스퍼. 들어봤죠? 트랜스퍼. 트랜스퍼 RNA에 대해서 tRNA라고는 해요. tRNA. 뭐를 이동시킨다고요? 아미노산을 이동시키는 RNA에 대해서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여기에 AUG가 있을 때만 메사이온이 달라붙어 있는 tRNA가 달라붙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AUG가 있을 때만 메사이온이 결합한 tRNA가 여기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메사이온이 배달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 안 외웠어요. 자, 몇 페이지입니까?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표. 보이나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GGC잖아 이제는. GGC.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염기가 뭐냐면 mRNA에 있는 코돈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 인간들이 다 인공합성을 해서 연구를 해서 알아낸 거예요. 자, GGC면은 어떤 아미노산이 배달된대요? 보세요. 불러주세요. 제가 안 보잖아 지금. 어린 여러분들 눈 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건데 한글을 읽으면 돼요. GGC 옆에 어떤 아미노산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어이씨 얘들아. GGC 찾아봐봐. GGC 어디 있어? 저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네. 거기 있네. GGC 글라이신. 맞지? 글라이신이에요. 그 글라이신이 뭐냐면 글라이신을 배달하는 요 tRNA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글라이신을 배달한다는 뜻이야. 이거를 나타내는 표예요. 거기 있는 게. 됐나요? 다시 갈게요. 다시 리바이브. 나중에 학기 때는 이렇게 리바이브를 할 시간이 없어요. 한번 쭉 나가고 문제 풀고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친구들은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 좀 어려울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야. 학교에서 수업도 대충 듣다가 나중에 듣는 둥마는 둥 하다가. 근데 학교 수업 대충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수능 출제위원이야. 근데 수업을 해.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수업 듣겠지. 수능 출제위원이 수업하는 학원이다 이러면서. 학교 시험 출제위원이 누구야? 학교 선생님이죠.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다? 걔는 그냥 1등급을 맞지 않는 강력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2등급 최대 해봤자 2등급이야 걔는. 100%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돼. 고등학교 공부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이걸 한 번만 쓱 들으면 다 외워지냐? 니네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한 번 보자마자 다 외워져? 아유,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 학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어. 그리고 내가 수업하는 내용하고 나 학교에서 특이하게 수업하는 내용들이 있어.
그거를 얘기해 줘야 돼. 그거 얘기 안 해줘가지고 한 학생이 일본 문제 틀렸어. 걔네 학교 교과서만 나오는 내용이 있었어. 그 어떤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었어. 그 내용은. 근데 그게 나왔단 말이야. 그 시험 일본 문제 나왔었어.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왜 나왔냐 하니까 자기네 교과서에 있대. 그럼 학교 선생님 수업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걔 그거 틀렸어. 그거 틀려가지고 그래요. 2등급 맞았어. 1등급 맞을 수 있었어 걔.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학생이었어. 근데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을 학교 수업을 첫 번째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학원 선생님이지만 솔직하게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 라이보솜에 여기에 자리가 있다고요. 이런 자리들이 자리 이름까지 몰라도 괜찮아. 이거 나중에 세포와 물질회사라든가 아니면 뒤에 뭐 유전 파트나 이런 파트 심화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외우면 되고요. 지금은 라이보솜에 이 자리가 있는데 얘가 AUG가 있으면은 거기 AUG가 찾아봐봐. 몇 사이온이 맞는 거 틀린가. 보이나요? 왜요? 몇 사이온이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AUG가 있으면 메사이온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tRNA가 붙을 수 있다고요. 여기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야. 메사이온이 이렇게. 그 다음에 GGC가 있으면은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달라붙어 있는 tRNA가 여기에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메사이오닌하고 글라이신이 달라붙으면은 두 개의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결이 됩니다. 착! 연결이 돼요. 자, 이제 아미노산 합성한 거야. 2개 만든 거야, 2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라이보솜이 옆으로 촥 옮겨갑니다. 자, 그러면 mRNA에 고정 쓸게요. A, U, G, GGC, CAA, GGU, UAA. 여기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얘는 그대로 빠져나와. 핵 구멍을 통해, 핵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라이보솜이 옆으로 착 옮겨간다고요. 라이보솜이 이렇게 옮겨간다고.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잘 봐. 그림만 잘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주 안 어려워요. GGC에 요게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니야. tRNA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GGC에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보자. 됐죠? 여기는 글라이신이 있지만 여기에 어떻게 있다고요? 메사이오닌이 결합된 채로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림이 됐습니까? 얘는 빈 채로 자리를 떠납니다. 그냥 tRNA가 떠나요. 빈 채로. 그리고 옆으로 옮겨간 거예요, 지금. 그림이 이해돼요? 뭔 말인지? 됐나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꾸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자리가 또 있을 거 아니야? CAA 찾아보세요.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한대? CAA. 얘들아, 눈 아래 있는 CAA 찾아보세요. 여기 표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담쌤 많아서 그런가? CAA.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에 있잖아. CAA. 글루타민 보이지?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tRNA에 글루타민이 결합된 채로 이렇게 온다고요. 글루타민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글라이신과 글루타민이 또 연결이 쫙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의 할 일은 끝났잖아. 얘도 이제 끝났잖아. 그러니까 얘도 빈 채로 그냥 떠나갑니다. 촥 하고 떠나가요. 빈 채로. 그러면서 또 빈자리가 또 생겼죠? 여기 옆으로 촥 옮겨갔다.
이해됐나요? 그러면서 계속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가지고 그 복합체가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옮겨갔다 생각하자. 이제 상상하면 되니까. 그러면 GGU니까 GGU는 어떤 아미노산을 또 지정한대요? 찾아보세요. 빨리 읽어봐. 빨리 얘기해봐. 어떤 아미노산? 어린이 여러분들 눈 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거예요. 보세요. GGU 찾아보세요. 여기에 있어 없어? 글라이신이야 또? 그래 글라이신. 글라이신이 또 결합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글루타민과 글라이신이 또 결합하고 지금 4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했어요. 이 결합은 3개지만 그 다음에 UAA가 보입니까? 거기 보면 UAA를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결 코돈이라는 말이 나오지. 보이나? 있나? 요즘에도 책에 있나? 종결 코돈이라고 UAA 보입니다. 그 UAA가 되면 종결이 돼. 그러니까 배달하는 아미노산이 결합을 못한다. 여기 있는 tRNA가 결합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촥촥촥 하면서 이 라이보솜이 계속 옮겨가면서 결국에는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이 라이보솜의 이 알갱이 라이보솜의 기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백질 합성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한다. 어떻게 합성한다? 자리를 제공한다고요. 사실 라이보솜 자체에서 단백질이 갑자기 무에서 유로 탁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tRNA가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 RNA 자체가 여기에 결합할 수 있게끔 어디에 mRNA에 결합할 수 있게끔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사실 라이보솜의 기능이에요. 이해되나요?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처음부터 쑥 다 지울게요. 이런 게 이제 처음에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들이잖아. 그래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봅시다. DNA가 있어요.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 이런 유전자가 이걸 염기 서열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에서 여기서 DNA가 RNA를 전사합니다. 그 전사한 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핵공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 핵의 구멍, 핵공이라고 그래요. 핵공. 핵공을 통해서 mRNA가 빠져나오면 정확히 mRNA라고 알아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mRNA. 얘가 빠져나오게 되면은 복사된 복사본이다. 그 복사본은 여기 있는 염기와 상부적으로 만들어진 생성이 된다. U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U T니까 A U G GGC CAAGG UUAA 됐어요. 이렇게 전사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라이보솜이 달라붙는다고요. 이 알갱이가 뭘 위해서 AUG의 상보적으로 또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RNA가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리를 제공한다고요. 그 다음에 GGC에 대한 또 아미노산을 배달하는 이러한 tRNA가 이런 물질이 자리를 제공해서 결합을 하면은 여기 있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2개가 결합을 한다고요. 이 결합 이름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다 죽어간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거의 죽어갔다. 오늘 처음으로 보는 자세도 오늘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이겨내야 돼. 고등학교 그걸 이겨내야 돼. 힘들다고 물론 어쩔 수 없이 졸리는 거 이해를 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건 어쩔 수 없어 진짜. 그때는 잠깐 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겨내야 돼. 고등학교 때. 정말. 왜? 공부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막 4시간, 5시간 자고 공부하고 막 이런 애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야. 어떤 애들은 그래요. 선생님 제가요 5시간 안 자고 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으면요 와 저는 올 1등급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무슨 아니야 절대 불가능해 너는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왜? 그래서 3등급 4등급 나왔습니다. 불가능하지. 그걸 이겨내는 게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힘들다 뭐하다 이런 어리광을 부릴 만한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공부는 그냥 무조건 죽어라고 해야 돼. 죽어라고 해야 돼. 그래 나중 후회 안 한다고요. 3년만 죽어라고 하면 해봐. 아니 3년도 안 돼. 내가 그랬잖아. 2년이었지. 2년. 2년만 죽으라고 하면은 결국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3학년 때는 관성을 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돼요. 봐봐 나중에. 진짜. 2학년,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때 느낍니다. 딱 느껴. 그래, 내가 열심히 했다니까. 그래도 만족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열심히 할 거. 그 선생님이 말했을 때 들을 걸 후회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런 학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보기 싫은 거야.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때마다. 2학년 애들, 3학년 애들 많이 가르친단 말이야. 걔네들 가르치다 보면은 제가 고1 때만 열심히 했어도 방학 동안에 열심히 했어도 이러지는 않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라이보솜. 얘가 자리를 제공한다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아미노산 이름 몰라도 괜찮으니까 아미노산 배달되고요. GGC에 대한 아미노산 배달되면 두 개가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을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니까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고요. 그래서 단백질에 관련된 건 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영어 단어를 봤는데 PEP로 시작하는데 뭔지 몰라. 물론 펩시콜라 빼고 이걸로 시작하는데 뭔지 몰라.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단백질과 관련돼 있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펩시는 들어봤잖아. 단백질과 관련되는 거야. 펩티도 글리칸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지. 하지만 단백질과 관련된 거야. 펩티데이스 못 들어봤지. 하지만 단백질과 관련된 거라고. 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형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됐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라이보솜이 옆으로 착 옮겨가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빈 채로 자리를 떠난다고요.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C에 대한 또 TRNA 물질이 아미노산을 배달한다. 그러면 또 이 사이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또 형성돼요. 그 다음에 또 얘는 빈 채로 또 떠난다고요. 착 옮겨가고. GGC에 대한 GGU에 대한 GGU 코돈이라는 코돈 RNA에 있는 염기 3개 이상을 코돈이라고 했습니다. 코돈 요 코돈의 또 그 표에 의하면은 여기 있는 또 아미노산이 또 배달돼서 또 그 사이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UA가 되면은 요때는 지정되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은 이게 스톱이 되는 그런 형태의 코돈이 없으면은 계속 만들 거 아니야. 계속 영원히 죽기 전까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종결시키는 종결. 이제 더 이상 갈아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종결 코돈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AUG를 참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시작하는 코돈에서 게시 코돈이라는 표현을 써요. 코돈이라는 말만 알면 되는데. 코돈이 말만 알면 되지만 아무튼 시작하는 코돈에서 게시 코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나와 있을걸요? 게시 코돈이라고 보이나요? 205페이지 AUG 보세요. 안 나와 있네요. 거기 나와 있네요. 메사이오닌하고 밑에 게시 코돈 나와 있죠. 물론 외우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고1 때는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종결 코드를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게시 코드를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결과적으로는 DNA에서 RNA를 전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복사부를 만드는 과정이고 RNA에서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번역이라고 했죠. 번역. RNA에 있는 코돈 정보를 번역한 거예요.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전에 아미노산이 배달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DNA는 핵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고 이 DNA의 정보에 의해 가지고 RNA가 전사가 됩니다.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에 의해서 3개씩 묶어서 3개씩 묶어서 우리는 코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라이보솜이 달라붙어서 라이보솜이 여기 있는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준다.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둘 사이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보솜 옆으로 착 옮겨가면서 얘는 떠나간다고 옆에 있는 자리로 착.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tRNA가 와서 아미노산 배달해주고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고요. 또 착 옮겨가고요. 또 이렇게 해서 결합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DNA에 있는 이 염기 3개 시작되었잖아. 3개 시작되었을 때 아미노산 몇 개 만들어? 4개를 만들었어요. 4개를 만들면 일단 코돈이 몇 개가 필요해? 4, 3, 12에서 12개가 필요하지.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요. 내가 주변에 뭐라 했어? 응? 아미노산 4개를 만들었으니까 RNA면 코돈이 몇 개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지. 코돈이 몇 개가 필요해? 코돈은 4개가 필요한 거지. 염기가 12개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런 말장난으로 낚시를 하는 거야. 틀리게 하려고. 그거밖에 없어. 여기 틀리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구체적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눈을 제대로 뜨고 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변별력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문제 틀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안 나와요. 옛날 생명과학 2에서는 나왔거든. 뭐가 나왔냐면 여기에 이제 염기가 예를 들어서 ATT가 있었는데 ATT, CC 이렇게 G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이에 뭐 구안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보고 여기에 어떤 염기가 빠져나갔는지 들어갔는지를 알아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난이도 어렵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인 거를 먼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 코돈이라는 용어는 RNA에 있는 염기 3개의 쌍을 코돈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참고적으로 DNA에 있는 염기 서열 3개의 쌍을 뭐라고 부르냐면 트리플렛 코드라고는 해요. 이 염기 3개를. 이거 영어로 쓴 겁니다. 영어로 쓴 거고요. 얘를 이제 한글로 바꾸면은 3염기 조합이라 해서. 3개 염기가 조합이니까.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 3염기 조합 3개의 염기에 의해서 RNA의 코돈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염기 3개. 아미노산 4개가 만들어지면은 코돈도 4개가 있어야 되고 3염기 조합도 3개에서 총 4개가 있어야 되죠. 염기의 종류는 염기의 개수는 12개이지만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을 결합을 시켜서 이것들이 뭉쳐져서 접혀서 결국에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멜라닌 합성 효소야. 얘가 멜라닌 합성하는 효소입니다. 그럼 멜라닌 합성하는 효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효소에 의해서 이제 멜라닌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또 여러분들 익숙한 걸로 본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요 관계 전서와 번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만약에 아밀레이스야. 아밀레이스 많이 들어봤잖아. 이 아밀레이스라고 한다면은 얘에 의해 가지고 녹말이 뭐로 엿당으로 분해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침에서. 그러니까 침샘 속에는 여기 있는 이 아밀레이스를 만드는 DNA 정보가 침샘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또는 이자 속에도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DNA의 유전 정보가 이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자 세포 속에.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지만 이게 펩신입니다. 펩신이면은 펩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펩신을 만드는 그런 정보의 DNA의 염기 서열이 어디 속에 이번에는 위 세포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 세포 안에 DNA. 그 걔가 RNA를 전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번역을 통해 가지고 펩신을 만든 펩신이라는 단백질을 그런 효소를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척척척 해서 효소를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이 펩신에 의해 가지고 단백질이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 왜 이거 들어봤잖아. 중3 때 생명, 응? 생명이 왜 생겨요? 생명이 유전자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그냥 이런 얘기야. 생명이 생기는 이유도 성염색체에서 성염색체 X하고 Y 염색체가 있을 때 이 X 염색체 위에 여기에 유전자가 있다, 생명인자가 있다라고 해서 너네는 이런 거 이렇게 문제 풀었잖아. X, Y가 있는데 여기 프라임을 찍어놓고 얘네 생명이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기억나나요? 추억에 중3 과학. X 프라임 X면은 얘는 여자인데 생명이 아니야 이런 거 했었잖아. 보인자야 이런 거 했었죠. 여자가 생명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 염색체 위에 생명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 그 유전자가 어떤 형태로 있는 거야? 이렇게 염기 서열로 이렇게 있는 거죠. 얘 때문에 생명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멘델이 유전 법칙 할 때도 왜 멘델이 둥그리와 둥그리가 교배되면 둥그리가 태어났어요. 얘를 어떻게 해서 라지랄 얘는 스모랄 얘는 유전자가 라지랄 스모랄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기억나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얘가 사실은 염색체가 있으면은 염색체 위에 완두콩을 둥글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유전자가 사실은 어떻게 있었다고요? 이렇게 염기 서열로 있었다고. 염기 서열로. 그게 저장돼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RNA를 전사하고 단백질을 만드는 요건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유전 정보에 의해 가지고 완두콩을 둥글게 만드는 형태의 단백질 조합들이 생겨서 둥글게 되고 얘는 좀 덜 만들어서 쭈글쭈글해지고요. 수분 충분하면 쭈글쭈글해질 거 아니에요. 덜 만든 상태에서. 그래서 둘이 결합해 이렇게 됐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얘도 염색체가 원래 있으면은 이 위에 완두콩을 둥글게 만드는 라지랄 이런 유전자가 있었고요. 여기는 스모랄에 관련된 쭈구리를 담당하는 유전자 정보가 어떻게 이러한 염기 서열의 조합으로 있었다고요. 그거를 단순하게 이거를 표시해서 그냥 라지알 또는 단순하게 그냥 스모랄 이렇게 썼던 거야. 단순하게 얘를 X 프라임 썼던 거예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현재는 다 연구해서 거의 다 정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여러분들 입안 상피세포나 여러분들 세포를 모근 세포나 이런 거를 회사에 보내가지고 그 특정 회사에 보내서 돈을 주면은 거기서 분석을 다 해줘요. 이 사람은 어떤 유전병이 있고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지 싹 다 분석을 해줘요. 그걸 우리가 유전체라고 해요. 유전체. 용어는 오늘 다 용어에 관련된 건 다 노란색으로 쓸 거니까요. 유전체. 이게 뭐냐면 유전자의 전체라는 뜻이에요. 유전자 전체. 그 유전자 전체를 다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병이 걸리고요. 현재는 어떤 유전병을 앓고 있고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다 밝혀줘요. 요거를 연구를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놈 프로젝트,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게놈 프로젝트로 들어봤잖아요. 게놈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라고 발음이 바뀌었죠. 그런 프로젝트가 가능한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DNA 자체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생명공학적인 기술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보면요. 207페이지 잠깐 보세요. 그 앞에까지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자, 다시 한번 또 보세요. 또 재복습입니다. 계속.
거기 보면은 돌연변이, 그러니까 어떤 병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자 DNA의 정보가 유전자 DNA 이중나선 구조로 이렇게 있는데 이중나선 구조가 아니잖아 이거는 다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요 중에서 염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CTT라는 3염기 조합이 있다라고 칩시다. CTT라고 하는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는 부분. 자, 요 부분에서 전사가 이루어지면 얘는 DNA가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고요. 요거에 대한 전사, 그래서 RNA에 전사된 염기는 어떻게 됩니까? 불러보세요. 이제 한번 빨리. 시니까 뭐? 어린이 여러분들. 자, 다시. C니까 뭐? 빨리 불러보세요. 그렇죠. 구한이 G. A, T니까 뭐? 어린이 여러분들, 빠르게 불러보세요. 빠르게 불러보세요. T니까 뭐? 또 다시. 그래. 자, 갑니다. 오늘 청소하는 분이 굉장히 소송이 싫어할 거야. 쌍욕할 거야. 나중에 떨어지지 마라. 자, 그래. T니까 뭐? 다시 갑니다. 알겠다? T니까 뭐라고요? 알잖아. 왜 그래? 알면서 왜 대답하네. 한번 해봐. 한번 해줘. T니까 뭐? 끝까지 안 합니까?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그래, 오늘 한번. 그래, 밤 12시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 자,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C니까 뭐? 그래,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 이거는. 자, T니까 뭐? 밤 12시까지 한번 해보자. 12시까지. 그래. 너도 영상 12시까지 시청해라. 너도 12시까지 가자. T니까 뭐? 끝까지 안 하지. 그래, 좀. 기다린다. 해봐. T니까 뭐? 가자. T니까 뭐냐고요? 아드님. 그래, 고맙습니다. 아드님이에요. 얘도 아드님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표를 한번 보세요. GAA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뭔지 얘를 번역하면 뭐가 되는지 빨리 보세요. 나는 알고 있어요. 네 글자예요. 기억 리얼 티그 티옷이죠. 초성 힌트. 맞죠? 보이나요? GAA 글루탐산 보여요? 맞나? 내가 틀리지 않았나? 오케이, 글루탐산. 그래, 이게 있으면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지정이 된다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적혈구이지, 적혈구. 적혈구에 너네 그거 들어봤죠?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색소. 적혈구가 붉은색이잖아. 얘가 붉은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가 붉은색이거든요. 그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철 이온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에 산소가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산소 운반을 하는 이유가 적혈구 산소 운반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무튼 글루탐산이 지정되면은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대요. 그럼 몽글몽글 모여있는 헤모글로빈이 모여가지고 원반 형태로 동글동글동글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염기가 하나, 둘, 세 번째, 두 번째. 사이토신하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똑같아요. 사이토신과 타이민인데 이 타이민이 두 번째 염기가 갑자기 아데닌으로 갑자기 바뀌었대. 이걸 뭐라고 한다고? 도르메닌을 한다고요. 이거를 도르메닌. 도르메닌 얘기 나왔으니까 너네 상식적으로 네이크로바가 도르메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행운의 상징이 됐냐? 이런 건 상식이죠. 이런 거는. 나폴레옹이 가만히 있다가 저기 맨날 이파리 3개짜리밖에 못 봤어. 갑자기 네이크로바가 있는 거야. 신기하다 해서 딱
말아서 내려가서 죽었는데 갑자기 위로 화살이 났더니 날아갔다 총알이 날아갔다 했나. 그래서 그거 죽다가 살았죠. 그것은 행운의 상징이 된 거죠. 근데 이걸 갖고 가면 행운이 온다 하는데 안 와요. 안 와. 이런 걸 믿지 마세요. 안 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자기 마음의 위안이죠.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에 꼭 보면 공부 안 하는 애들 꼭 보면 어떻게 하면 공부야. 손톱을 깎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뭐 된다. 또는 머리를 감지 말아야지 수능 볼 때 잘 본다. 또는 여학생이 쓰는 방석을 다시 자기가 쓰면 잘 본다. 별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하지 마. 그냥 공부 하나 더, 문제 하나 더 풀고 오면 돼요. 그 시간에. 도레미라고 얘기해요. 타이밍이 아데닌으로 바뀌는 도레미가 갑자기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사 잡아봐. 뭐가 돼? 다시 한번 갈게요. 자. C니까 이걸 했잖아. 이거는 G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A니까 뭐? 이걸 해야 되겠다. A니까 뭐? 갑니다. 오늘 적분별 다 쓸 거예요. 밤 12시까지 쓰고 갑니다. 오늘 교육청에서 오든 말든. 자, A니까 뭐? 이건 알아야 돼 진짜 인간적으로. 유나 씨 고마워요. 누구야?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나도 빨리 집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D니까 A지. GUA가 됐어. 자, 찾아보세요. 뭐예요? 나는 알아요. 두 글자입니다. 비읍 시옷이죠. 맞나? 초성인들? 보여요? GUA 보세요. 찾아보세요. GUA.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찾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어질 거예요. 문제도. 발린 보이나요? 발린? 맞나? 발린?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지정됩니다.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배달이 되는 거야. 얘 때문에 GUA에 대해서 발린이 배달돼요. 그러면 발린이 배달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모양이 이렇게 안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선형 구조가 됩니다. 그럼 얘가 모이면 당연히 적혈구 모양도 길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길쭉길쭉. 이 적혈구의 모양이 뭐처럼 닮았어? 마치 낫을 닮았다고 해서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불려요. 이러한 상황이 되는 사람을 낫모양 적혈구 적혈구의 모양이 낫처럼 생겼기 때문에 산소 운반이 잘 안 돼요. 삐죽삐죽하니까 모세가 가다가 낚입니다. 산소 운반이 잘 안 돼가지고 악성 빈혈에 시달리게 되는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야? 한 끼 차이죠. DNA에 있는 염기가 타이밍이 아덴으로 한 개가 바뀌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뭔가 뜨거운 뭔가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재밌죠? 나만 재밌나? 알겠다. 그래요. 타이밍이 한 개가 아덴으로 바뀌었는데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들면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여기 있는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실제로 산소 포화도가 낮을 때 이렇게 모양을 바꿔요. 산소 포화도가 높으면은 산소가 많으면은 이 헤모글로빈의 모양이 얘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정상 적혈구처럼 생겼는데 산소 포화도가 낮은 산소가 적은 환경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형태로 리니어하게 바뀌어서 남모양 적혈구가 되면서 빈혈에 엄청나게 시달리게 됩니다. 요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 내용은 두 번째 또 나와요. 통합학 2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몇 분 됐나요 지금?